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시사 분석이 아니라 저의 생각을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합니다. 실험판에서도 사업에서도 정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합니다. 자유한국당보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보고 공명하지도 정대롭지도 공명정대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합니다. 흔히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국면에서 모든 정치 상황에서 내로남불을 그들의 가장 강한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진 이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이유, 그들이 우리보다 이긴 이유, 통합입니다. 그들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88,400개의 8,840만 개의 댓글을 쓰고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대통령까지 앞장서서 김경수는 무죄다. 1심 재판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판사를 죽여야 된다. 목을 쳐야 된다. 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 더러운 것을 배우자고 얘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기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더럽고 치졸하고 공명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공명하지도 정의롭지도 진솔하지도 못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우리가 더 통합하고 우리가 더 관대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겼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들의 방법을 우리는 욕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모두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대전을 제외하고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언론에서도 벌써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압도적인 분위기는 분노와 분열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모두 다 외치는 얘기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을 통합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집중,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공격에
화살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후보 개개인의 장점과 뛰어난 전투력과 뛰어난 정치 신념과 다 바람직하고 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당대표 세 사람만을 집중해서 얘기한다면 당대표 후보 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정치 경험이 가장 없더라도 당내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목소리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을 당대표로 밀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홍보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다음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까? 하려면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통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5.18 이슈를 선거를 앞두고 지금 들고 나와서 그 마음이나 진정성이나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그 진심을 이해 못해서 아니라 타이밍이 지금 바른 타이밍입니까? 5.18 이슈를 들고 나와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통합이 돼 있고 더 똘똘 뭉쳐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고 절대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더구나 그 카드를 김경수 무죄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쓰는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을 때만이 그 카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진실 여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지금 내어서 그들은 이게 웬 떡이냐고 받았어요.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딨냐? 김경수를 1심에서 유죄로 내린 성창호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카드를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5.18이 이러니 저러니 저는 그 사실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통합된 목소리 혹은 그것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열하는 그 상황이 아닐 때라야만 그 카드가 그 진실 규명이 그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목소리가 국민들로 하여금 앞장서서 이 사실의 진실 여부를 정말 확고하게 한번 밝혀보자라고 국민들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을 지금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내의 분열을 너무나 크게 가져오는 이슈로 대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도 속으로 웃고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아니라도 고뇌, 손혜원, 손석희, 김경수 사건 때문에 줄줄이 터지는 사건 때문에 한 달 기간 내에 역대급 사건들이 터지는데 우리 5.18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당내에서 주고받고 찢어 발기지고 네가 올리 그러니 하는 사이에
그 말하는 역대급 사건들은 땅속으로 다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수면 아래로 깔아앉았습니다. 그들이 해명할 필요도 없고 언론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파헤쳐야 될 일을. 아니, 후보들, 여기는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후보들 나와서 드루킹 사건을 철저히 밝히는데 내가 공헌을 했고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에 그래서 드루킹 사건을 밝혔으면, 특검을 해서 밝혔으면 그 사건을 밝힌 진짜의 사건을 밝히자 하는 진짜 목표가 어디냐. 가다가 목표 좀 상실한 거래. 우리끼리 찌지고 뽑고 싸우느라고. 두 번째, 탄핵 이슈입니다. 탄핵으로 지금 탄핵으로 말미암아 당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촛불 앞에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탄핵의 정당성? 부당성? 전 지금 그 이슈가 당대표 선거에서 이슈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몇 언론사에서 특히 TV조선 토론에서 그 이슈를 던졌습니다. 미끼를 던졌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 당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던진 질문에 피해갈 수 없으니까 물론 답변을 하겠죠. 저는 그 답변에서는 지나간 과거는 과거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에서 싸우자는 겁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집안에서 싸우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문제가 싸울 게 아니라 역시 더불어민주당 또 한 번 쾌재를 부릅니다. 야, 너무 잘 됐다. 내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을 공격할 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왜? 해놓은 업적도 없고 싸운 것도 별로 없으니까 걸고 넘어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친박 비박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탄핵의 정당성 부당성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당대표 선거에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나가 올리 그러니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은 자, 총선 때 자유한국당 분열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리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바보 만드는 건 딱 하나다. 어떻게 바보 만들어? 저 당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찌지고 뽑고 싸웁니다. 이거는 친박 비박보다 더한 이슈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싸우라 하십시오. 저런 당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하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5.18 문제 우리가 통합이 되고 하나의 답으로 아니면 크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때 나왔어야 되고 탄핵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슈, 뜨거운 감자입니다. 먹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예요. 입천장 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물도 삼키기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안에서의 문제뿐이면 당대표 되자마자 총선이 바로 코앞입니다. 당 안을 수습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당 안 수습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군끼리 싸우는 것이 우리가 아군끼리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정도의 힘이 있다면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문제를 저지르고
내로남불 상황을 끊임없이 연출하고 치졸하고 미투도 보수보다 더 앞장서가고 깨끗하다는 그들이 뇌물 먹은 거, 환경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환경의 환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저께 제가 배터리 충전이 별로 많이 안 남은 카메라와 PC를 두고 노트북을 두고 유튜브를 찍다가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충전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나가서 가스불로 커피 한 잔 태우려고 보니까 가스불도 안 됩니다. 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초호합한 세상에 사는지, 옛날 연탄불에 물대어서 세수대에 한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받아서 그걸 뜨거운 물이라고 그 찬물까지 좀 섞어가면서 세수하던 때를 비교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찢어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덕택에? 원자로 덕택이 이 전기 가지고 뜨거운 물 깨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줄 모르는 국민들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탈원전 원칙을 그대로 가면은 전기세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 바로 전기가 어떻게 되고, 가스가 어떻게 되고,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고, 불편함 못 느꼈어요. 근데 휘말려서 국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휘말려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거 나서서 앞장서가 싸워본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전부 투사였답니다. 후보들이 다 자기들이 다 투사였대요. 해결 못해요. 해결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선거를 할 때는 전부 자기 잘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역량을 얘기합니다. 자기 포부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좋은 형용사 다 갖다 붙입니다. 엄청난 부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각자가 자기의 과대 홍보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모든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불과 1년 후에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끌어낼까요? 누가 끌어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입니다. 당에서 지지하는 후보와 국민이 지지하는 후보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뭐 민주주의니까 그럴 수 있다 할지 몰라도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막상 당대표가 선출이 돼도 엄청난 분열음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국민 생각과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당이라고 한쪽에서 공격할 거고, 다른 쪽에서는 그들을 끌어모아야 된다 얘기할 거고, 봐라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안 그럴 건데, 봐라 박근혜를 용서했으면 괜찮은 건데, 아니다 탄핵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일본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 똑같아요. 36년 동안 1910년에서 45년간 45년가 아니라 1945년까지 아직도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독일 속담에
Forgive, but don't forget. 우리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Forget, but don't forgive예요. 내가 반성해야 될 것에는 forget이에요. 잊어버려. 그리고 절대로 저놈은 용서하면 안 돼. 절대로 일본 놈은 용서할 수 없어. 한일 관계? 지금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휴화산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에요. 그 넘쳐 오르는 용암, 분출하는 용암, 화산이 폭발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00도가 넘는 용암이 분출할 때 그걸 도망가도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용암이 흘러나오는 시간보다 우리가 도망가는 시간이 더 짧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붙들고 늘어졌어. 얻는 게 지금 뭐 있다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는 듯. 그러나 36년간의 역사는 잊지는 말되, 치욕의 역사는 잊지는 말되, 왜 우리가 그 36년간 시달렸는지를 안다면은 지금 그 과거를 가지고 이빨을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설 방법을, 통합된 방법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왜 미국이 위대한지 아세요? 제가 미국 찬양자라고요. 저 찬양자 맞습니다. 왜? 세계 최고니까요. 저는 부럽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이름을 보세요.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United. 미국이 유나이티드 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역사를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나라예요. 영국의 식민지로 그들의 투항에서 시작된 독립전쟁. 그 후에 미국이란 땅덩어리 전체 형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이민이에요, 이민. Country of Immigration이에요. 속된 말로 한 놈도 거기가 지 조상이 있는 인간이 없어. 원래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도 세계 최고가 됐어. 왜? United예요. 통합. United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왜 자유한국당보다 강한지 압니까? United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더럽다고 손가락질 치고 치졸하다고 욕하고 더 나쁜 놈이라 욕하고 더 거짓말쟁이라고 욕해도 그들은 통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도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한쪽을 향해 있어요. 자유한국당을 죽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성이 확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분노, 안에서 찢고 싸우고 서로 총질하는데 분노를 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결시켜야 될 분노가 에너지가 없어요. 당대표가 누가 되시든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염원을 치지 않고, 아니 거기까지 아니라도 당 자체가 생존하려면 서로 총질하는 분노에서 총질하는 거, 분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당대표가 돼도 당은 생존 자체부터가 어렵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하다고 했어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하다. 이기기 위해서 통합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분열하지 말아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기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들끼리의 분노를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싸우기 전에 통합해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하나 돼야 됩니다. 제발 우리 자유한국당 이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통합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 분노의 방향을 한 곳으로 모아 정말 그 분노를 표출해야 될 그 근거 없는 분노가 아니에요. 나라의 정의를 정말 원한다면은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분노 표출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 유튜브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특히 자유한국당 당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 나라가 이제 한번 제대로 돼봐야 되겠다고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이번 전당대회처럼 모 후보가 연설할 동안에 다른 쪽에서 방해를 하고 공격하고 또 그 후보가 연설할 때 다른 쪽에 공격하고, 그건 단순하게 공격을 위한 단순하게 의견 차이,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꼴불견이었습니다. 빨가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깝습니다. 내년 총선 절대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문제,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고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한 이슈 2가지 자체 내에서 정말 해결해서 5.18 이슈, 탄핵 문제, 우리 집안에서 해결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것 가지고 찌지고 뻗고 싸우는 모습은 이제 그만! 더 이상 안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살고 싶다면, 제대로 된 당을 만들고 싶다면, 나한테 맡겨달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정의가 얼마나 상황 논리적인 단어인지 아세요? 정의, 우리가 이길 때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러나 저도 같은 당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밤도 낮도 없이 걱정하는 사람으로 어쩌면 연설이라기보다 간절한 저의 소망을 오늘 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제가 하는 하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동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